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택시 컨텐츠가 없을 때 날이면 날마다 하는 그 고급 대형 택시 하지 마시라 단점 이야기입니다. 자, 고급 대형 택시 단점 정리표. 자, 일단 근무 여건. 요즘에 고급 대형 택시의 장점으로 이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역시나 택시 안 해본 분들 혹은 자기는 고급 대형을 안 하면서 광고 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겁니다. 자, 사업 구역이 넓어지면 좋다. 자, 지금 고급 대형 택시가 이제 사실상 서울 경기도권이 다 통합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냐,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장점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택시를 한두 달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단점인지 아는데, 그 얘기는 이 장점을 얘기한다 이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택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플랫폼 회사에 일을 하는 직원들도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광고 영상 같은 것들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죠. 아우, 내가 이제 퇴직하고 고급 대형 택시를 이제 바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잘 번다라는 그런 대부분의 광고 있죠. 이게 왜 단점이냐? 집을 가는 게 굉장히 불규칙해요. 우리가 일을 나올 때야 컨디션이 좋고 체력도 좋지만 진짜 한 9시간, 10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참 힘들죠.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집에 거의 규칙적으로 퇴근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집에 퇴근을 해서 쉬고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죠. 근데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덜 풀리겠죠, 다음 날도.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계속 가면 만성 피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직업이 있죠. 뭐죠? 화물. 그래서 화물 기사님들이 이제 개인 택시로 넘어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길에서 잠을 못 자겠어서 힘들어서 정리했습니다. 그 차숙, 차박이라고 하죠. 차박은 이제 뭐 캠핑 갈 때 얘기하는 거고, 차숙은 진짜 이제 그냥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는 굉장히 힘든 화물차 기사들이 보통 차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젊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걸 못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화물차가 이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정리하면서 개인 택시로 넘어오시죠. 그 화물차의 가장 큰 힘든 점, 차에서 자야 되는 거. 그 왜 자야 될까요? 화물차가 바로 고급 대형 택시의 전국 버전이에요. 왜? 전국 전체가 통합이니까. 어디에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죠? 집에 퇴근을 못 해요. 집에 퇴근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물차를 한다 이꼴 차에서 잔다. 집에 자주 못 들어온다. 인 거죠. 아니, 오늘은 집이 서울이야. 근데 광주에서 짐을 내렸어. 퇴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냥 광주에서 자거나 다음날 일 잡아놓고 이제 자거나 아니면 저녁에 일이 있으면 그거 짐 실어놓고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하죠. 자고 나서. 그냥 전국에서 그냥 길에서 자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퇴근을 하면 그게 엄청나게 비효율인 거예요. 시간이. 근데 지금 고급 대형 택시가 서울 경기가 자유롭게 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고급 대형에도 이미 차숙을 하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 떨어지고 마지막 손님 내리면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디 경기도 저기 반대편에서 어디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 예약 손님이 뭐 의정부다, 저기 남양주다, 아니면 뭐 자기 지역에서 먼 곳이다. 그러면 마지막 운행 끝나고 그냥 그 근처로 가서 길거리에 세워놓고 차에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손님 모시고 또 인천공항 가고, 주로 이제 인천공항 중심으로 일을 하니까 집에는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런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일하는 구역이 넓어지면 마지막에 끝나는 위치가 애매해요. 그러면 집에 가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이게 피로 누적, 만성 피로 누적의 가장 주된 이유죠.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단점인데 이걸 고급 대형 택시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또 택시를 안 한 기사님들은 중형 택시에 겁을 먹고 고급 택시의 이 거짓 광고에 속아가지고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하게 택시를 시작하는 거죠. 이 개인 택시 돈 많이 들여서 가장 장점인 그 자유로움, 네,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화물차와 다를 바 없는 차속을 해야 되는 그 사업구역이 넓은 그 단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다. 사람들이. 절대 사업구역이 넓은 건 장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업구역이 최대한 작아야지만 어차피 개인 택시는 사업구역이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경기도에도. 근데 차값은 비싸죠. 왜 비싸겠습니까? 사업구역이 작으면 인구가 적은 대신 당연히 택시도 적어요. 택시가 적다 보니까 거래되는 게 적고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사업구역이 그런 좁은 지역은 어차피 내가 어디에서 끝나든 내가 한 20분에서 30분 내로 집에 퇴근할 수 있어요. 길어봤자 30분이지 뭐 한 20분이면 퇴근하죠. 그나마 좀 사업구역이 큰 지역들이 이제 서울, 인천 뭐 비롯해서 저기 남양주나 넓은 곳들. 근데 그런 곳조차도 주로 이제 콜 떨어지고 일하는 지역들이 좀 뭐 자기가 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좁으면 거기에서 집에는 뭐 20분, 30분 내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경기도요, 봐요. 그 여러분들이 콜이 떴는데 그 손님이 인천공항을 가요. 근데 여러분들 집은 하남이에요. 자, 퇴근 시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4시, 5시에 인천공항에 손님 내려드리고 하남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반은 넘게 걸려요. 퇴근 시간이면. 1시간 반, 2시간. 그게 퇴근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거죠. 지금 집에 출발하면 1시간 반, 2시간 차에서 고생하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정체 퇴근 시간 다 지나고 가자니 집에 너무 늦게 가고. 절대 택시는 사업구역이 넓은 게 장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요금 배수. 이것도 장점이라고 얘기하죠. 아, 배수가 자유롭게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배수 오르는 일이 적어지고 없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중형 택시도 가맹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손님들이 택시 잡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배수가 어떤 시간에 증가해요? 손님들이 중형 택시를 잡기 힘들 때, 이 고급 대형의 배수가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이제 무한대로 사실상 모두가 가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이제 택시 잡기 힘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러면 당연히 고급 대형의 장점인 이 요금 배수가 올라가는 시간도 굉장히 줄겠죠.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눈비 오는 날 막 나무 자빠지고 막 간판 떨어져 나가고 막 난리 나는 무서운 그런 날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쉬어야지, 술 마셔야지 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뜨뜻한 곳에서 이제 뉴스 보면서 아유 저 난리네 이러고 있는데 그날 고급 대형은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날 배수 오르거든요. 평소에 매출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날이라도 목숨 걸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수익 인증 올리죠. 자기들도 이제 중형 택시들 수익 인증 보고 이제 자기들도 올려요. 아, 내가 이번에 60만 원, 80만 원. 근데 그런 날짜는 얘기 안 하죠. 왜? 그런 날이 어떤 날이다? 폭풍으로 막 경보 뜨고 날리고 홍수 뭐 폭우로 난리 났던 날들. 겨울에 막 눈으로 막 서울이 난리 났던 그런 날들 나가셔서 돈 버셨거든요. 목숨 걸고 돈 번 거예요. 눈 오는 날 그 서울이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날 목숨 걸고 운전하면서 돈 번 거죠. 그래서 많이 벌긴 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습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서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니 개인 택시를 하는 이유가 자유로우면서도 편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수익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많이는 못 벌어도 규칙적으로 버는 그게 장점인데 오히려 목숨 걸고 힘들게 일을 하는 이걸 한다. 그 다음 차량 관리. 그렇죠. 차량의 공간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다? 많은 사람이 타고 넓은 공간이니까 당연히 관리하는데 더 힘이 들겠죠. 당연히 차량이 크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고 좁은 길. 아니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광제 배차인데. 그러면 저기 뭐 관악이나 이런데 은평이나 골목길 밤에 되면 주차 거의 뭐 길이 주차장이 되는 그런 곳들에서 이제 일반 중형 부르면 기사님들이 입이 한참 튀어나와가지고 화를 내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부르죠. 근데 그런데 안 그래도 큰 차인데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길손님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콜로만 배차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문제는 뭐죠? 아예 길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빵을 못 하는 게 이제는 진짜 단점이죠. 안 그래도 손님 없고 가맹차 늘어나면서 콜도 없는데 길손님도 적은데 애초에 이 고급 대형은 길빵이 안 돼요. 그러면 오직 콜로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 콜조차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빠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택시는 그래도 길빵이나 다른 걸 뭐라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급 대형은 아예 오직 콜 떨어지는 것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기사님들이 차에서 1시간, 2시간 그냥 멍하니 핸드폰 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라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한 가지를 아예 삭제를 해버린 건데 그게 장점이 아니죠. 이젠 단점이죠. 자, 그다음 공항콜. 그래도 장거리 콜 예약 잡고 예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항콜이. 더 문제는 뭐냐면 공항콜을 이제 전문적으로 운행하는 기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공항콜을 잡고 싶다고 잡는 게 아니고 공항콜 전문으로 예약을 돌리는 곳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내가 그 공항콜 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등급, 어떤 까다로운 등급이 있겠죠. 조건이. 그 조건을 못 맞추면 나는 공항콜을 못 받아. 그러니까 홍보는 장거리 콜, 공항콜 편하게 예약 골라 잡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막상 시작하고 나면 거기에서는 조건이 있어. 등급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그럼 난 공항콜 팀이 아니야. 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반 예약 콜. 돈 별로 안 되고 힘만 드는 일반 예약 콜 중심으로 받아야 돼요. 공항콜은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광고예요. 유튜브에 기사들 데려다가 막 인터뷰하면서 뭐 내가 퇴직하고 뭐 이런 다 광고예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그다음 공항 가면 대기할 곳이 없어요. 쉬질 못한다니까요. 왜? 진짜 죄송한데 파리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택시는 뭐 잘 겸 해서 대기장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면 거기 식사하고 좀 쉬다가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손님 안 모시고 내 번호까지 안 기다리고 식당 뭐 5,000원 싸니까 5,500원이죠. 먹고 밥 먹고 그다음 푹 자는 거야. 몇 시간. 2-3시간 자고 쉬고 나오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고급 대형은 공항에 대기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거기 주차 단속 차량이 돌아다녀요.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중형 같으면 대기장에 뭐 손님 안 모셔도 편하게 내가 쉬고 싶은 대로 푹 쉬다가 몇 시간 자고 나와도 피로 그러면 싹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급 대형은 불법 주차를 해야 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주차 단속 차량들이 쫓아서 차 세워놓고 편하게 잠도 못 자요. 계속 쫓겨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콜이 빨리 뜨냐? 그것도 아니죠. 네. 당연히 인천공항 그 공항 조건에 맞아서 그 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 가서 존버해도 콜도 안 떠요. 네. 그다음 비용. 당연히 차 비싸고 연료비도 비싸죠. 자, 그래서 고급 대형은 사실은 이제 장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가장 좋았던 때는 한 3년 전에 진짜 그때 택시도 잘 안 잡히고 특히 자정에 밤에 택시 안 잡혀서 난리 나고 그때는 꿀을 빨았어요. 막 밤에 나와서 한 3시간, 4시간 진짜. 저도 그때 이제 한창 그걸 했던 이유가 진짜 마음 먹고 저녁에 3시간, 4시간만 미친 척 핸들 잡아 돌리고 돈 벌면 25만 원 그냥 찍었어요. 진짜 그냥 돈을 쓸어 담았어요. 근데 그 좋은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거 가지고 홍보하고 광고하면 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이걸 안 속아요.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는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이 호구로 이제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일반 기사들은 정보가 다 있으니까 안 해. 그리고 하다가도 이거 딱 해보면 아니다 싶으니까 1년, 2년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급 대형 택시 기사들 보세요. 호구로는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숫자가 정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가버리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이게 좋으면 계속 누적되어서 가야 되는데 누적되어서 가지 않고 계속 숫자가 정체되어 있고 그냥 한 달에 뭐 몇십 대 수준으로 완만하게 오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야, 이거 못하겠다 싶어서 나가버리는 기사들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로 인한 문제가 결국은 택시 모르는 사람, 이제 막 택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를 누구에게 해요? 중형 택시 막 겁주면서 중형 택시 못하겠고 퇴직하고 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 택시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고급 대형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소심하거든요. 소심한 상태에서 고급 대형에 바로 딱 들어와 버리면 일반 택시 시장이 어떤지 모르고 그럼 당연히 고급 택시, 고급 대형이 일이 힘들고 돈이 별로 안 되고 나빠도 그 사람들은 중형을 모르니까 그냥 그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심지어 계약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관성으로.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구인을. 그래서 해도 돼요. 고급 대형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중형으로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고 한 몇 달만 지나면 한 3달, 4달 바싹 해보면 택시 바닥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 고급 세단도 있고 고급 대형도 있고 여러 가지 승합도 있고 모범도 있고 다 이해가 돼요. 대략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보면 대략 가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에도 내가 고급 대형으로 내가 해보겠다.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굳이 시작하는데 바로 고급 대형을 해버리면 코가 깬다는 겁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고급 대형을 제발 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 유튜브에 있는 그런 건 다 광고입니다. 네, 호구 모집하는 광고니까 절대 그런 거 보고 하지 말고 꼭 중형으로 시작하시고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고급 대형은. 그나마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고급 대형 기사들 다 얘기합니다. 지금에서 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왜? 지금도 과잉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고급 대형의 목적에 맞게 장거리 콜 위주로 해서 아주 잘 고급스럽게 돈 많이 벌면서 적게 일하면서 하려면 지금에서 한 절반 돼야지 그나마 예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기사가 많으니까 예약은 좋은 콜들은 경쟁이 심하고 심지어 공항 콜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시 콜 도심에서 그 큰 차 가지고 연비 안 좋은 차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면 돈을 못 벌거든.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지금에서 한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지금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호구 모르는, 택시 모르는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죠. 참 안타깝다. 감사합니다.